당신의 어제 아침은 어땠습니까? 혹시 눈을 떴지만 여전히 무겁고 커피를 3잔 들이켜야만 간신히 움직일 수 있는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푹 쉬어도 풀리지 않는 만성적인 피로, 나이 탓이라며 체념해버린 칙칙한 피부와 자주 붓는 잇몸. 우리는 건강을 위해 수많은 정보와 영양제를 챙기지만 정작 삶의 핵심인 에너지는 고갈된 채 살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50대 후반의 고위 임원 강태산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3번 최고급 한약을 먹고 매년 수백만 원짜리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강 씨는 만성적인 두통과 업무 중 찾아오는 갑작스러운 무기력함 때문에 결국 병가를 냈습니다. 그의 진단명은 단순한 과로였지만 저는 그의 혈액 검사지를 보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몸을 망가뜨리는 진짜 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혹시 당신은 감기 기운이 있을 때만 비타민C를 찾지는 않으시나요? 아니면 아침에 한 알 털어놓고 그걸로 하루 건강을 다 챙겼다고 안심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저렴하고 강력한 보약을 단지 소변으로 흘려보내는 물로 취급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저는 강태산 씨의 삶을 180도 바꾼 비타민C의 혈중 농도 골든 밸런스 비밀을 공개하고 당신의 노화 시계를 멈추는 세포 공장의 마스터키 사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피로를 단순히 스트레스나 잠 부족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증상일 뿐 진짜 원인은 우리 몸 깊은 곳에 있습니다. 바로 미토콘드리아 생체 녹슨 현상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속의 작은 에너지 공장입니다. 우리가 들이마시는 산소의 약 90%가 이곳에서 ATP라는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이 과정은 마치 엔진이 작동할 때 매연이 나오듯 필연적으로 활성산소라는 독성 찌꺼기를 만들어냅니다. 이 활성산소는 미토콘드리아를 부식시켜 엔진을 녹슬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것을 생체 녹슨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녹이 쌓이면 에너지는 덜 만들어지고 염증은 늘어나며 결국 세포가 죽어 노화와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강태산 씨의 경우 높은 스트레스가 활성산소의 생성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고 그의 몸은 겉은 멀쩡해도 속은 녹슨 엔진처럼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비타민C가 등장합니다. 비타민C는 단순한 영양제가 아닙니다. 이는 활성산소와 1대1로 맞서 싸워 산화력을 중화시키는 세포 공장의 마스터키입니다. 이 마스터키가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의 미토콘드리아는 끊임없이 활성산소에 의해 손상됩니다. 즉, 비타민C는 감기 예방을 넘어 생체 녹슨 현상을 막아 우리 몸의 에너지 효율과 노화 속도를 직접 조절하는 핵심 조율자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비타민C를 아무렇게나 먹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수용성 비타민C에 대한 뿌리 깊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물에 녹아 다 소변으로 나간다라는 체념적인 사고방식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루에 1000mg이나 2000mg을 한 번에 몰아먹고 나는 비타민C를 많이 먹는다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비타민C 효과를 90% 날려버리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비타민C는 혈액 속에서 2에서 3시간 만에 최고 농도에 도달했다가 그 후부터 급격히 떨어져 5시간에서 6시간 후에는 몸이 필요로 하는 최소치 아래로 내려갑니다. 하루 한 번 복용한다는 것은 몸이 정작 세포를 수리하고 면역 방어선을 쳐야 할 오후와 밤 시간대에는 비타민C가 제로 상태로 방치된다는 뜻입니다. 절망적인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희망의 패러다임, 시간을 통제하면 생체 시계를 통제할 수 있다는 원리가 나옵니다. 핵심은 총량이 아니라 하루 종일 세포가 녹슬지 않도록 일정한 혈중 농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비타민C는 약이 아니라 연료입니다. 연료는 엔진이 켜져 있는 내내 지속적으로 보급되어야 가장 높은 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무력감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희망으로 바뀝니다. 강태산 씨에게 가장 먼저 적용한 것은 복용 총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복용 타이밍을 3단계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강 씨는 아침 2000mg 한 번 복용을 고집했습니다. 그 결과 오전에는 활력이 넘쳤지만 오후 3시만 되면 극심한 피로감과 집중력 저하로 고통받았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3단계 시간 분할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아침, 즉 골든 모멘트입니다. 이 시간은 활력 부스터의 시간입니다. 밤새 소진된 항산화력을 즉시 복구하고 아드레날린 합성을 도와 하루의 활력을 켜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침 식사 후 30분 이내에 미지근한 물과 함께
500mg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복 섭취는 위벽 자극뿐 아니라 너무 빠른 배출을 유도하여 오히려 오전에 에너지가 급락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식후에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점심, 에너지 오일링 시간입니다. 오전 동안 쌓인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오후 식곤증을 막으며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점심 식사 직후 500mg을 다시 보충해 주세요. 이 타이밍은 몸이 가장 왕성하게 에너지를 소비하는 때이므로 연료 보충이 필수입니다. 세 번째는 저녁 세포 수리 시간입니다. 잠든 사이 콜라겐, 신경 전달 물질 등을 복구하고 면역 세포를 재정비하여 다음 날을 준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잠들기 한두 시간 전 500mg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태산 씨는 이 루틴을 3주 만에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오후에 무기력함이 사라졌고 회의 중 단어가 떠오르지 않는 현상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는 비타민C가 제 엔진을 24시간 풀가동시켜주는 기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번에는 50대 주부 미경 씨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녀는 수백만 원짜리 콜라겐 화장품과 보충제를 섭취했지만 피부는 늘 건조하고 깊은 팔자주름이 자리 잡았습니다. 피부과 전문의는 나이 탓이라고 했지만 문제는 그녀의 비타민C 섭취 습관이었습니다. 그녀는 일반 정제를 불규칙하게 섭취했습니다. 미경 씨에게는 리포조말을 활용한 밤샘 회복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콜라겐은 비타민C 없이는 합성될 수 없는 뼈대와 같습니다. 아무리 콜라겐을 먹어도 비타민C가 부족하면 그저 아미노산 덩어리로 배출될 뿐입니다. 또한 리포조말이라는 새로운 형태에 주목해야 합니다. 비타민C는 물에 녹지만 우리 세포막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리포조말은 비타민C를 인지질, 즉 지방막으로 감싸서 장벽을 통과하듯 세포 속으로 직접 침투시키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흡수율을 일반 형태보다 3에서 5배까지 높이고 혈중 농도를 훨씬 오랫동안 유지시킵니다. 그래서 실천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반 비타민C는 흡수율이 빨라 아침과 점심의 활력을 위해 사용하고 흡수가 느리고 오래가는 리포조말 형태는 저녁에 드시는 겁니다. 잠들기 1시간 전 리포조말 500에서 1000mg을 콜라겐 보충제와 함께 드시면 수면 중 세포 재생과 피부 복구 시스템이 극대화됩니다. 미경 씨는 6개월 후 건조함이 사라지고 피부톤이 맑아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화장품보다 비타민C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비타민C는 단독으로도 강력하지만 다른 영양소와 만나면 그 효과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더블 부스팅 시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복용하는 영양제의 효율을 2배로 높이는 비밀입니다. 지금부터 최고의 궁합을 보이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바로 철분입니다. 빈혈이나 에너지 보충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비타민C는 철분을 흡수가 잘 되는 형태로 변환시켜 철분제의 흡수율을 무려 2배 이상 높여줍니다. 특히 빈혈이 있는 여성이나 채식주의자라면 철분제와 비타민C를 점심 식사 후 함께 드셔야 합니다. 참고로 아침 공복에 철분제를 먹으면 위장 장애가 올 수 있으니 비타민C를 식후에 먹는 것과 동시에 철분제도 식후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궁합은 아연입니다. 면역력과 상처 회복의 핵심이죠. 아연은 면역세포를 만드는 데 핵심적인 미네랄이며 비타민C는 이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감기가 자주 걸리거나 입안이 잘 헌다면 저녁 식후 비타민C와 아연을 함께 섭취하세요. 이는 면역 방어선을 밤새 재건하는 가장 강력한 조합입니다. 마지막 3번째 궁합은 비타민 E입니다. 항산화 재활용에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E는 대표적인 지용성 항산화제로 세포막을 보호합니다. 비타민 C는 수용성 항산화제로 활성산소와 싸운 후 산화되어 지친 비타민 E를 다시 원래 상태로 되돌려 재활용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졌습니다. 이 둘을 함께 먹는 것은 항산화 방패를 24시간 유지하는 지름길입니다. 잠깐, 중요한 요청 하나 드려도 될까요? 지금까지 이 영상에서 전달된 정보들은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닌 당신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핵심 원리입니다. 이 귀한 지혜를 당신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나요?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 가족, 지인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손길이 누군가의 활력 넘치는 하루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비타민C 효과를 99% 무력화시키는 최악의 습관 3가지에 대해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비타민C를 잘 챙겨 먹어도
이것들과 함께 먹거나 직후에 섭취하면 당신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우리는 이들을 비타민C 효과의 암살자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암살자는 바로 커피의 배신, 즉 카페인입니다. 많은 분이 아침 영양제를 먹자마자 습관적으로 커피를 마십니다. 카페인은 강력한 이뇨작용을 촉진하여 물에 녹는 비타민C를 몸이 제대로 사용하기도 전에 신장을 통해 빠르게 배출시켜 버립니다. 따라서 비타민C 복용 후 최소 1시간 30분 동안은 커피, 녹차, 홍차 등 카페인 음료를 피하세요. 아침 비타민C는 물과 함께, 그리고 커피는 그 후에 마셔야 합니다. 두 번째 암살자는 백색의 독, 바로 정제 설탕과 가공식품입니다. 비타민C는 포도당과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합니다. 몸속으로 들어갈 때 이 둘은 같은 문, 즉 수송체를 이용해 들어갑니다. 당신이 탄산음료나 단 음식을 먹어 혈당이 치솟으면 포도당이 그 문을 독점하게 되어 비타민C는 문 앞에서 대기를 하다가 배출됩니다. 비타민C 복용 전후 2시간 동안은 정제 설탕이 들어간 음료나 간식을 피하는 것이 비타민C의 흡수율을 드라마틱하게 높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습관적 파괴자, 술과 담배입니다. 담배 한 개비는 체내 비타민C를 약 25mg 소모시킵니다. 흡연은 지속적인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비타민C가 들어오자마자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데 대량 소모됩니다. 술 역시 간에서 해독될 때 엄청난 양의 비타민C를 소진시킵니다. 그렇기에 흡연자와 음주를 즐기는 분들은 일반인의 최소 2배 이상, 즉 하루 2000mg 이상을 분할 섭취해야만 정상인 수준의 항산화 방어력을 겨우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회복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수면 시간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세포가 낡은 부분을 수리하고 독소를 청소하는 시간입니다. 이때 비타민C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이를 위한 수면 최적화 루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녁에 리포조말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잠들기 한두 시간 전 리포조말 형태를 섭취하여 밤새도록 혈중 농도를 완만하게 유지합니다. 둘째, 멜라토닌과의 공조입니다. 비타민C는 멜라토닌 합성에 관여하는 중요한 보조인자입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일 뿐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제이기도 합니다. 비타민C가 충분하면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멜라토닌의 항산화 능력까지 부스팅됩니다. 셋째, 콜라겐 비타민C 팩 효과를 노리는 것입니다. 특히 갱년기 여성의 경우 밤 시간에 에스트로겐이 급감하면서 콜라겐 분해가 가속화됩니다. 잠들기 전 비타민C와 콜라겐을 함께 섭취하면 이 분해 속도를 늦추고 피부와 관절의 회복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 루틴을 따른다면 당신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단순히 피로가 덜한 것이 아니라 세포가 리셋된 것 같은 가벼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영양제를 섭취하지만 대부분 그저 보험처럼 생각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이제 이 관점을 완전히 바꾸십시오. 당신의 건강은 제약회사나 의사가 아닌 바로 당신 안에 세포 설계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비타민C를 3단계로 나누어 먹는 것은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식후 30분. 이 세 번의 습관은 하루 24시간 동안 당신의 세포를 보호하고 미토콘드리아를 녹슨 현상으로부터 지켜주겠다는 당신의 강력한 의지를 상징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배운 시간 분할 섭취, 리포조말 활용, 최악의 암살자 회피라는 세 가지 지식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99%의 사람보다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무기를 얻은 것입니다. 이 무기를 들고 지금 당장 당신의 식탁에서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비타민C가 단순한 감기약이 아니라 미토콘드리아 생체 녹슨 현상을 막아 노화를 통제하는 세포 공장의 마스터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비타민C는 한 번에 몰아먹지 말고 하루 3회로 나누어 일정한 혈중 농도를 유지해야 한다. 아침에는 활력을 위해 일반형 500mg을 식후에 드시고, 점심에는 에너지 유지를 위해 일반형 500mg을 식후 가급적 철분이나 아연과 함께 드세요. 그리고 저녁에는 밤샘 수리를 위해 리포조말 500에서 1000mg을 잠들기 전 콜라겐과 함께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의 변화가 3일 뒤 당신의 피로도를, 3주 뒤 당신의 피부톤을, 그리고 3년 뒤 당신의 노화 속도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의 세포는 항상 당신이 준 연료에 따라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하여 모두가 활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